안녕하세요. 6월 1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이번 주 6월달 FOMC와 이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경계감이 좀 커지게 되었고 요것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는 모습 보여주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 지금 어떤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은 거의 지금 99%예요. 사실상 바뀌는 거 없다라는 것이죠. 한데 핵심은 뭐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점도표가 공개가 됩니다. 향후 이제 미래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이제 표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놓는다는 건데,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일단 저번에 발표되었을 땐 올해 3회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회는 안 될 것 같고 시장에선 현재 2회로 수정돼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2회 그대로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이제 남은 FOMC는 7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1회로 바뀌게 된다면 실망감이 단기적으로 확 하고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시장 조정 조금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야 이거 물가가 잡힌다라는 거네. 그러면은 이 순간에 기대감이 확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그 다음은 PPI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표 그 이외에도 개인 소비 지출까지 따라가려는 움직임 크게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월달 이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시장은 몇 프로 보고 있다? 52%. 최근에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과반 이상 약간밖에 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지표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 조절 했을 때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CPI 예상 수치는 정확하게 얼마이다? 3.4. 그래서 요거보다 낮게 나오면 호재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7.90달러로 플러스 0.2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에 달러는 보합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뉴스가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애플 주가 AI 전략 공개 영향으로 7% 급등 사상 최고치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챗 GPT 거를 애플로 이제 반영을 시킨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제 선두가 아니라 추종자 아니냐? 실망감 때문에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평가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교체 시기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슈퍼사이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까지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이 관련 내용들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당연히 AI 사용량이 증가하면 할수록 반도체 판매량이 급등할 텐데 핸드폰의 판매량까지 증가하게 된다면 완전 최첨단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제품들도 많이 팔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D램 가격들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 부품, 소재 싹 다 반응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돈 벌 시간이 온다.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한국이 여기에 반발 수혜를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조 쪽 관련해서는 이 한국 쪽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반도체만 계속 압박을 할까요? 태양광도 압박하고 풍력도 압박하고 중국의 제조업 전반적으로 떨이로 물량을 털어내려는 걸 압박하는 모습이 지금 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유럽에서도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도 관련 종목들 돈 많이 버는 시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돈 벌 시간이다. 투자 진행하자.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UAM 같은 경우에도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이제 막
상용화 젠걸음 얘기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테마들 이게 당장 돈이 엄청나게 올라가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라도 꿈틀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부분들 여러분들 한 번씩 다시 한번 짚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항만 자동화 반대 이야기 들려오고 있어요. 동부노조 파업 예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장비들의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노조 파업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류 자체가 또 이렇게 좀 느려지는 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해운 업체들 입장에선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파동에 따라서 뭐가 올라갈지 여러분들 또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그 다리 한번 박았을 때 한번 흔들거리는 모습이 시장에서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또 한 번 비슷한 상황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메탄올은 이제 중국이고 암모니아는 한국 쪽인데, 일단 암모니아가 수소 쪽이거든요. 근데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수소가 원전이랑 엮이면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나눠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이 완벽하게 이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후판의 가격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원가도 확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테니 조선의 2차 전성기 기대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나오는 증권 요거 리포트 있잖아요. 좀 볼만한 것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나도 한번 얼추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21선 중요하다. 어제 딱 말씀드렸는데 결국 믿어주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힘이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MR 착공 시작했고 요것 때문에 이 뉴스케일 파워 급등 시작했으니까는 요거 두산 쪽으로 가격 이 순환매 도는 거 요거 노려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3%더 올랐습니다. 그럼 어제랑 오늘 합치면은 한 12%, 13% 오르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뉴스케일 파워가 앞으로도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SMR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은 두산은 가격적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최근에 얘랑 계속 정비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두산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 얘랑 맞춰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SMR 쪽이 하나씩 착공되기 시작하면 2차, 3차, 4차 얘기들도 꾸준하게 들려오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뭐 건설이나 이런 거는 현지 건설사가 한다라고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도 대부분 설계업체들인 거지 이거 제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물론 여러 가지 기업들이 경쟁을 하겠지만 두산이 여기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조금 선도적으로 투자를 이미 완료를 해놓은 상황이다. SMR만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에 1조 이상을 태워놓은 상황이잖아요. 이건 주문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최첨단의 기술로 최첨단의 장비로 만들어준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이 두산만의 경쟁력이 아닌가. 이걸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면 일단 요거 아래를 받쳐주는 핵심이라고 보시고요. 당연히 SMR 좋으면 대형 원전도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6월달 어떠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체코 원전 경쟁 중 해서 7월달에 결과가 나오니까 요거 준비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폴란드 쪽이고요. 그리고 요 다음이 UAE고 이 다음 꾸준하게 유럽 지역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새롭게
무언가가 또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한국이 이 일거리를 따오게 되잖아요.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는 배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한국, 프랑스, 미국 이 3파전이 될 텐데 그 이전에 폴란드 쪽에선 2등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등 했던 미국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 2등, 3등인 한국, 프랑스가 대결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국이 이걸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 수주전에서도 앞서 나갈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걸 가지고 올 수 있다? 주기기 제작 납품. 한국에서는 두산이 이거 독점입니다. 기술력이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뭐 경쟁에서 단가를 낮추다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일거리가 들어오면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그게 현재 두산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기대감이라는 녀석은 선 반영이 될 거고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겠죠. 그리고 원전 말고도 수소 쪽도 이 뒤를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요. 가스터빈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안 다뤄지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에너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석탄 발전으로도 일거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친환경인 적이지 않다 보니까는 그냥 어느 정도 수주 일거리를 가지고 왔다 해서 끝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효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첨단 화력 발전소에 대한 요 일감이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두산은 다 커버를 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실적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며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급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오늘 컴백하자마자 양봉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둘 꾸준하게 컴백이 딱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맞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아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21선을 딛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11선까지 돌파했는데 여기 11선 이탈 안 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여기 차트 이평선 정배열 완성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골든 크로스 이제 하나씩 또 나오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여력 있는 모습 앞으로 유지된다면 그러니까 11선 위에서 버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제가 생각했을 땐 순식간에 일단 1차적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여기가 이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자리였는데 한번 소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매도를 다 소화를 한 다음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힘 조금 더 붙여서 탄력 있는 상승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때는 23,500원 여기에 이제 매도 물량이 또 많이 쌓여 있거든요. 요 아래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볼린저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쌍봉 나오겠죠. 보통 이러면 한 번 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다시 21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위쪽에 있는 23,500원까지 돌파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수급이 계속 같이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 써서 여기도 녹여냈다. 그럼 암만 생각하더라도 그때는 진짜 최고점을 노리려는 움직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을 특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 유지되면 홀딩으로 끌고 가는 거고 흐름이 이탈됐을 때 그때 매도를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또 그때 가서 영상으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글로 쓰며 영상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지금 SMR이든 대형 원전이든 분위기 아주 좋고 이외에도 다양한 에너지 파트에 있어서 일거리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 우선 그리고 지지라인 21선 가장 중요하며 현재 11선 돌파인데 유지되면 순식간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는 거 기대해보기 좋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 쌍봉이지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3,500원 아래까지 한 번에 더 가는 거 노려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버틴다는 가정하에 수급
쭉 괜찮고 이 위에서 버틴다면 그럼 매도 물량을 순식간에 소화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쭉 올라가는 거 노려보되 특정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그냥 추세 보고 추세 이탈 안 하면 이어가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전략을 구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들 딱 한번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아, 날이 덥네요.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